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학습법으로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잘하게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의 저는 영어 전문 강사이자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전치사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그중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는 배우시지 못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당신이 모를 만한 전치사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전치사의 종류, 전치사 목적어의 종류, 전치사의 위치 등 중요한 내용을 오랫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의 정의. 전치사는 사물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봐왔던 in, for, at, of 이런 단어들이 전치사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의 사용 이유. 영어는 단어의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는 언어라서 단어들끼리 서로 어떤 관계인지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필요해 다른 언어에 비해 전치사를 많이 사용해 전치사가 발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명사에다가 전치사라는 문법 단어가 붙음으로써 그 단어의 새로운 뜻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법 단어입니다. 세 번째, 전치사의 종류. 전치사는 첫 번째 단어 전치사, 이렇게 at, for, to, of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써놓은 10가지가 10대 전치사라고 불리면서 전체 전치사 사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뜻을 이 10가지 단어들이 90%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각 전치사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뜻을 외워서 하고 있지만은 원어민들은 이 각 전치사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우지 않고 근본 의미 하나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의미 하나를 상황에 따라서 응용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일본식 문법 방식으로 전치사를 배우시면 절대로 그 근본 의미를 배우실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 의미를 통해서 영어 전치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가 화면에 올린 전치사 강의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근본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더 쉽게 전치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구전치사라고 해서 구라는 것은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뜻으로 서울은 단어지만 인서울이란 두 단어가 합쳐지면 서울에서라는 하나의 의미란이 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전치사는 두 단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이끄는 단어도 있습니다. 유명한 due to, thanks to, next to 이런 단어들이 있고, 세 번째로 세 단어 전치사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 개의 단어가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면서 같이 전치사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on account of, on behalf of, on regard to 이런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치사 목적어의 종류.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은 전치사 다음에 오는 단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온 이 단어,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온 이 단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고, 이 단어의 위치를 전치사의 목적어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류라고 해서 명사나 대명사나 명사구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산다 서울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 가장 간단하게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네주세요 그것을 나에게, 즉 전치사 뒤에 이렇게 대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소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넓은 방에 있습니다. 그 넓은 방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루는 이런 명사구가 전치사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서술류, 즉 설명해주는 말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관심이 있어요 다음에 이 전치사인 뒤에 뭐가 왔죠? 스위밍이라는 동명사. 동명사는 뭐죠? 동사에다 ing 붙여서 동사의 뜻을 가졌는데 명사처럼 쓰고 싶은 것을 동명사라고 하는데, 수영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내가 그냥 수영에 관심이 있다면 스위밍이겠지만 수영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들어갈 때는 동명사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짜증이 났어요. 뭐에 짜증이 났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라는 서술의 의미를 가진 뜻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동명사 의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떠나지 말아라 집을. 어떻게 떠나지 말죠?
먹지 않고서는 아침을, 즉 먹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술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3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치사 뒤에 이렇게 전류라고 해서 접속사, 주어, 동사, 긴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surprise,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그냥 너한테 놀랐다. 짧게 앞에 말한 것처럼 you를 쓸 수도 있고, 놀랐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동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길게 얼마나 그들이 우호적인가에 대해서 놀랐다. 뭐가 뭐하다라는 길게 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셔서 길게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원합니다 말하기를.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 뒤에 뭐가 뭐하다라고 길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내가 어제 들은 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길면 이렇게 길게 표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번 주의하실 거는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예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한국말로는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전치사 뒤에 대절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적 what이 와도 되고 의문사가 와도 되지만은 대절만은 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전치사의 사용위치. 우리가 생각하는 전치사는 보통 끝에만이라 생각합니다. 인서울로 끝나고 for로 끝나고. 아닙니다. 전치사의 사용위치는 그렇게 단순히 한 군데가 아니라 첫 번째, 형용사 뒤에, 서술로 쓰이는 형용사 뒤에 쓰입니다. 그때는 많은 전치사 중에서 특히 about, at, by, for, with 이런 전치사들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선택되어져서 행복하다. I'm happy, 나는 행복하다라는 형용사 뒤에 뭔가 다른 말을 붙이고 싶을 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택되어져서 뭐뭐여서니까 때문에니까 전치사 선생님 because of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은 about입니다. 그리고 선택되어지다 서술 연결이고 수동이니까 being chosen. 이 부분 때문에 전치사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하여는 about이고 뭐뭐를 위해서는 for고 뭐뭐에는 at이고 이렇게 1대1로 딱딱 대응이 된다면 영어 전치사는 제일 쉬운 문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1대1 전치사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어 회화를 사용했을 때는 딱딱 떨어진 전치사는 30-40% 사용되는 거고 나머지 50% 60% 이상은 똑같은 한국말 뜻인데 다른 전치사가 쓰인다든지 아니면 뭐뭐였기 때문에는 비교적으로 썼던 것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어려운 것인데요. 이게 만약 원어민이 했다면 나는 행복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 행복감을 느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선택되어져서 행복하다. 이게 더 한국식으로 어울리는 번역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대로 1대1로 영어로 전치사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의 전치사의 근본 의미를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영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다음에 이 선택되어져서 뭐뭐여서 라는 부분이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because of가 아니라 선택된 것에 대하여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about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에게 화나 있다. 자, 우리는 화가 나 있다. 비플러스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잔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게니까 to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을 보시면 우리는 화가 났다, at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뭐뭐에게는 제가 to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거고요. 진짜 근본 의미는 콕 집어서 존한테 화가 났다. 즉 대상을 콕 집을 때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는 대상이 나오면 콕 집는 전치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근본 의미로 전치사를 배우셔야지 이렇게 한국어를 에게는 to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배우시면 전치사를 30% 수준까지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걸로 유명하다. 학교는 유명하다.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연결하기 위해서 것으로 때문에 그 학교는 유명하다. 뭐뭐한 걸로, 뭐뭐 때문에 이럴 때는 뭐뭐를 생각해 봤을 때 유명하다라는 전치사 for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걸로. 전치사 뒤에 서술 연결이니까 서술류 동명사가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동사 뒤에도 전치사가 쓰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사가 뒤에 뭔가 목적어를 취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영어의 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전치사들이 많이 쓰입니다. 1번, 나는 결승전에서 나의 쌍둥이 형과 경기할 거다. 나는 경기할 거다. 다음에 쌍둥이 형과라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여기서 경기하다라는 play라는 단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고 계시면 더 편하고요.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더라도 나는 경계할 건데 쌍둥이형 과, 한국말의 과에 니까 이런 말이 붙으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과니까 뭐뭐와 난 with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30% 수준의 전치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정답을 보시면 나는 경계할 거다 with 대신 against가 나왔습니다. 한국말로는 과, 둘 다 똑같이 과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얘랑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얘랑 대항해서 토너먼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against를 써주는 게 좋은 영어고, 자동사가 목적어를 채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그의 머리를 보고 웃었다. 그녀는 웃었다. 주어 자동사인데 웃다라는 레프도 자동사고, 다음에 그의 머리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보고란 말이 있지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럼 안 쓰면 될까요? 그럼 보고를 써야 될까요? 정답을 보시면 그녀는 웃었다. 그의 머리를 보고 해당하는 말이 뭐가 나왔죠? at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에서는 첫 번째 메인 동사가 아니라 두 번째 나온 동사는 그 동사를 전치사로 바꿔 쓸 수 있다면 동사보다 전치사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 더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머리를 봤다는 소리는 콕 집어서 그의 머리 때문에 내가 웃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a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늦어서 사과했다. 그는 사과했다. 주어 자동사 나오고요. 늦어서라는 뭔가 더 붙이는 말하고 싶은 전치사. 근데 여기서는 여서 해당되는 전치사를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그는 사과했다. apologized. 늦어서 설명이 되니까 서술 연결 동명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늦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뭘 염두에 봤을 때 because of보다는 이렇게 for를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막연한 명사 뒤에도 전치사가 많이 쓰입니다. 그때는 이런 전치사들이 많이 쓰이고요. 첫 번째,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야? 뭐야? 라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 의문문이죠.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머지의 어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어로 보시면 뭐야? what. 여기서 동사는 뭐죠? 뭐이니? 그러니까 동사 is, what. 그 다음에 주어가 이유가 주어일까요? 늦은이 주어일까요? 이유가 주어죠. 그래서 the reason, 무엇이 이유냐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늦은이란 것을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전치사를 쓸 게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에 대해서 다른 명사로 수식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을 this delay, 이렇게 늦음이란 명사를 바꿨기 때문에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늦음의 이유 하면 of를 쓸 것 같지만은 영어의 근본 의미에서는 이렇게 늦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를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전치사는 우리가 한국말로 1:1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이유를 명사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for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겨울 날씨로부터 뛰어난 보호를 해준다. 뛰어난 보호와 겨울 날씨가 명사가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죠. 막연한 명사 뒤에 명사로 수식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전치사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준다, gives. 뭐를 주죠? 뛰어난 보호, excellent protection을 준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 보호가 어떤 보호인지 설명하고 수식하고 싶은데 겨울 날씨라는 명사로 수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 여기서는 뭐뭐로 붙으니까 from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녀가 유죄인 증거가 있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있다를 가지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가진다. 뭐를? 증거를 가지겠죠. 근데 이 증거에 대한 설명이 그녀가 유죄인 증거, 즉 증거라는 말을 그녀가 유죄인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죄라는 명사가 이 증거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빨간색 말이 전치사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I have, 증거가 있다, proof. 근데 어떤 증거죠? 여기서는 그녀가 유죄로 했지만 영어에서는 그녀의 유죄라고 해서 이렇게 형사 명사로 바꿨고요. 유죄인이 아니라 그녀의 유죄의 증거라고 해서 내용사 서로 관련된 연결관계일 때 이렇게 전치사 of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십니다. 네 번째, 문장의 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전치사의 위치로 문장의 끝에 장소, 시간, 방법에 관련된 부가어를 붙일 때 이런 문장의 끝에서 이런 10대 전치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서울에 엄마와 산다. 나는 산다라는 하고 싶은 말하고 뒷부분에 부가하는 요소로 장소와 방법에 관련된 부가하는 요소가 문장 끝에서 붙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다 뒷부분에 어디 사는지 서울에 in, 엄마와 with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전치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선물을 백화점에서 샀다. 나는 샀다 선물을 할 말 다 하고 나서 어디서, 장소에 대한 덧붙이는 요소를 전치사를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세 번째, 그녀는 그를 위해 빵을 만들었다. 그녀는 만들었다 빵을 할 말 다 하고 나서 왜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를 위해, 왜에 해당되는 말을 부가하기 위해서 문장의 끝에 붙일 때 뭐뭐를 위해 for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치사 사용법. 그럼 이 어려운 전치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어의 전미사가 영어의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의 11시에 이 전미사는 뭐죠? 명사 뒤에 붙어있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전미사를 통해서 그 해당 전치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애라고 하더라도 11시에 한국애가 이 애일 때는 애시지만 이 애일 때는 이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한국식으로 번역한 거고 영어는 근본 의미로 따지기 때문에 콕 집은 11시 애는 애시고 한국의, 한국 안에 안을 나타내는 애는 인이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필로, 이 로에 해당하는 말이 with. 이 로에 해당하는 말은 by가 될 수도 있고 with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사물을 가지고 with. 너를 위해 for. 5시까지는 until과 by가 있는데 5시까지 늦지 않게를 말할 때는 전치사 by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치사의 종류, 전치사 목적어의 종류, 전치사의 사용 위치 4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